네, 그러면 이제 리눅스를 새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하고는 다른 구성으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썼던 것들은 중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백업을 받아 두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다 지우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 설치할 텐데, 지난번하고 다른 구성으로 설치하는 걸 제가 요 사이트에다 올려놨습니다. 이걸 보고 이대로 설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다른 점은 랜카드도 2개가 필요하고요. 또 이미지를 한 사람당 최소한 2개 이상 필요합니다. 1개 가지고는 이번 달 수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개 이상이 필요한데, 많을 때는 3개 정도는 필요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3개까지 쓸 겁니다. 3개를 쓸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개도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3개까지 구성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대만 구성을 잘하면 나머지 2대는 구성하기 쉬워요. 한 대 구성하고 나서 복제해서 쓸 거거든요. 설치하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복제하는 건 몇 번 안 걸립니다. 그래서 한 대를 잘 설치하면 똑같이 복제해서 랜카드 IP라든지 호스트 네임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2대나 3대 쓴다고 해도. 그러면 지금 이제 설치할 텐데, 요 파일 다 열었습니까? 자, 여기 있는 대로 설치한다고 그랬죠. 자, 먼저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경로는 여기 4월 오전 수업이라는 폴더에 설치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디스크는 3개를 쓸 거고요. 알겠죠?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랜카드 IP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거 다 적어놨으니까 여기 있는 대로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버전은 그냥 똑같이 할게요. 5.9로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6.0으로 6점대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근데 우선은 지난번하고 같은 걸 하고요. 제가 나중에 업데이터를 6점대로 하는 걸 따로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하겠는데, 우선은 5점대를 그대로 설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 보고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가상머신 구성을 해야 되죠. 네, 그걸 가장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상머신 구성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해봤는 것과 똑같이 구성하면 돼요. 다만 디바이스는 이제 몇 개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켜져 있는 거 다 끄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리소스를 덜 뺏기게 되고 더 빨리 설치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구성합시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컴퓨터를 한 대 준비해야 되죠. 가상머신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자고 같이 합시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2개월 차라서 이것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대로 다 설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또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보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분은.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바로 진행해도 돼요. 알겠죠? 그리고 잘 안 되면 제가 하는 거 보고 같이 하면 돼요. 한 대만 설치할 겁니다. 설치는 한 대만 할 거예요. 3대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2대는 복제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가장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파일을 선택하고 나서 뉴 버추얼 머신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티피컬로 해도 되고 커스텀 해도 되는데요. 티피컬로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하려면 티피컬로 하시면 돼요. 넥스트. 그리고 설치는 세 번째 걸로 지난번하고 같습니다. 지난번에 다 해봤죠? 세 번째 걸로 하시고요. 설치 OS는 리눅스. 버전은 32비트 버전 이미지 파일입니다. 근데 64비트 이미지 파일을 갖고 있다면 센터에서 64비트 선택하시면 되죠. 똑같습니다. 설치하는 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32비트나 64비트나 설치 방법은 같습니다. 쓰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설치 이미지가 32비트 이미지라서 32비트로 그대로 설치하겠습니다. 뒤에 64비트가 안 붙어있는 게 32비트 이미지라고 했죠. 센터에서 선택하시고요. 넥스트. 버추얼 머신 이름은 센터에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바꿀게요. 센터에서 대신에
4월 오전 수업으로 바꾸세요. 됐나요? 물론 이름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위에 라벨이 보이는데 그 라벨에서 바꿔주면 되죠. 언제든지. 네, 4월 오전 수업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로케이션은 C 설치하지 마시고 D 합시다. 파티션이 지금 2개죠. 예, D 드라이브에 폴더 하나 만드세요. 폴더를 여기 적혀있는 대로 만드세요. 4월 오전 수업으로. 물론 자기가 집에서 설치할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없죠. 근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수업하니까요. 이렇게 안 해주면 삭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업 안 하는 그런 이미지인 줄 알고 삭제할 수도 있으니까 삭제하지 않도록 4월 오전 수업이라고 적어주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확인. 그리고 여기에 바로 설치를 하는 건 안 좋고요. 여기에 클론 이미지도 같이 넣으셔야 되니까 섞이지 않도록 다시 폴더 하나 만들어지게 이렇게 적어줘요. CentOS로 /CentOS. 이렇게 하면 CentOS 폴더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설치가 되어집니다. 됐나요? 4월 오전 수업 /CentOS 하시면 되고요. 됐으면 넥스트. 여기까지 됐죠? 넥스트 해요. 네, 디스크 크기도 여기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디스크 20기가로 할 겁니다. 20기가로 잡으시고요. 넥스트. 됐습니까? 그리고 피니시. 다 됐죠? 네, 이렇게 됐으면 자, 이제 디스크가 2개가 더 필요하죠. 랜카드 하나 더 필요하고 그걸 추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최적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전에 메모리는 1기가로 다 하시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는 코드 코어입니다. 코드 코어라서 코어 개수를 4로 맞추세요. 예, 저는 코어 개수가 6개입니다. 저는 6으로 할게요. 그리고 저는 메모리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리를 2기가로 할게요. 현재 메모리가 저는 8기가로 되어 있습니다. 8기가라면 저는 좀 크게 잡아도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메모리가 4기가라서 2기가 하시면 안 돼요. 1기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대만 쓸 것 같으면 2기가 정도 되는데 나중에 세대까지 쓴다 그랬죠. 링스 세대까지 써야 되는데 1기가 줘버리면 세대 다 올렸을 때 윈도우 속도가 너무 떨어져서 제대로 못 씁니다. 알겠죠? 근데 저는 8기가였어요. 8기가 정도 되면 2기가로 잡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24로 하시고요. 저는 2048로 할게요. 저는 8기가니까. 8기가라면 2기가 정도 주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저는 코어 개수가 6개라서 6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드 코어라서 4개로 잡으시면 되죠. 그리고 디스크는 20기가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2개 더 추가를 하세요. 1기가짜리를 2개 더 추가하겠습니다. add 하시고 하드 디스크, 넥스트, 크레이트 뉴 버추얼 디스크, 스카시 타입을 하고요. 넥스트. 크기는 1기가로 잡으세요. 그냥 1로 적으시면 돼요. 1 적고 단위가 기가바이트잖아요. 1 적고 넥스트. 피니시. 하나 더 추가해요. 다시 add 하드 디스크, 크레이트 뉴 버추얼 디스크, 스카시 1기가. 됐죠? 그리고 플로피 드라이브는 없죠. 쓰지도 않고요. 플로피는 아주 오래 전에 쓰던 그런 저장 매체인데 요즘 안 쓰죠. 플로피는 제거해요. 리무버. 그리고 랜카드 2개 가지고 한다 그랬으니까 하나 더 추가합시다. 랜카드를 add 하시고 네트워크 어댑터를 선택해요. 네트워크 어댑터 선택하시고 넥스트. 피니시. 됐습니까? 이제 랜카드도 2개예요. 근데 랜카드 2개 중에서 첫 번째 랜카드 타입은 바꾸세요. 둘 다 NAT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첫 번째 걸 브릿지 타입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랜카드 가지고는 인터넷을 쓸 때 쓸 거고요. 첫 번째 랜카드 브릿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 랜카드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간에 통신하기 위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랜 카드 타입이 브릿지로 되어 있으면 서로 간에 네트워크가 돼요. 나트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안 되는데, 나트 타입은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잡는 것이고, 브릿지는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잡는 겁니다. 여기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브릿지 타입은 피지컬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나트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습니다. 나트 타입은 바깥쪽에 MS 윈도우가 깔려 있잖아요. 그 MS 윈도우의 주소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인터넷을 쓸 때 윈도우를 통해서 인터넷 쓰는 것이고요. 나트는, 브릿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브릿지는 윈도우하고 상관없이 뒤에 보면 스위치 장비가 있죠. 맨 뒤에, 강의시대에. 그 스위치 장비에 랜 카드가 다이렉트로 물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물리적인 같은 스위치 안에 있더라면 서로 간에 네트워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브릿지를 잡는 이유가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잡는 겁니다. 근데 인터넷은 나트 타입 장치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다르게 랜 카드 타입을 잡아줘야 돼요. 알겠죠? 자, 다 됐으면 오케이. 됐죠? 다시 확인해봐요. 메모리 여러분들은 1기가로 돼 있어야 되고, 프로세서는 4로 돼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디스크는 첫 번째 20기가, 두 번째 1기가, 세 번째 1기가로 돼 있으면 돼요. 랜 카드는 첫 번째가 브릿지 타입, 두 번째는 나트 타입으로 하면 돼요. 이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수업하고 있잖아요. 같이 수업하고 있는데 이 순서를 서로 다르게 해버리면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패드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는 맞춰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순서 바꿔도 되는데 같이 수업하는 환경에서는 이걸 맞춰주지 않으면 IP 충돌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첫 번째 랜 카드는 브릿지 타입, 그리고 두 번째 랜 카드는 나트 타입을 수라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그 밑에는 다 디폴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USB 컨트롤러는 프레젠터, 사운드 카드 오토 디텍터, 프린터,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 됐으면 CD 넣고 설치합시다. CD, DVD 장치 선택하시고요. 유저 ISO 이미지 파일을 선택을 해요. 그 셀렉트 상자 누르시면 히스토리에 기록이 아마 있을 겁니다. 찾았는 기록이. 알겠죠? 그 중에서 센터에서 5.9 R386 빈 DVD 1/2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의 1번. 알겠죠? 2의 1번 선택하시고 오케이. 그리고 디바이스 스테이터스는 커넥트 파워 온이 체크가 꼭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체크 안 돼 있으면 CD롬 부팅이 되지가 않습니다. 부팅할 때 CD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커넥트 파워 온 여기 체크가 꼭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지난번에 다 했던 거죠. 자, 오케이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부팅합시다. 이제 저는 켜요. 녹색 버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치 과정을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엔터키 쳐요. 파티션 작업할 때 약간 주의를 해야 되겠죠. 지난번하고 파티션 구성이 다릅니다. CD 파운더가 보이면 스킵해요. 디스크 검사는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CD 검사. 그리고 파일을 설치하는 것이고 물리적 매체가 아니고 설치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문제 될 거 없으니까요. 검사하지 마시고 스킵. 이 검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 안 좋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스킵하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하시고요.
랭귀지는 코리안을 선택하는 거 알죠? 코리안 하시고 넥스트. 예, 키보드는 6점대 버전은 한글 키보드가 있는데요. 5점대는 한글 키보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영어가 호환이 됩니다. 다른 키보드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넥스트. 경고 떴는 건 겁낼 필요 없죠. 그냥 디스크 포맷 하겠다라는 거죠. 설치하려면 포맷 해야 되니까. 얘라고 하면 되죠. 예. 세 번 물어볼 겁니다. 디스크 3개라서. 3개 다 얘라고 해요. 네, 그리고 파티션은 자동으로 합니다. 수동으로 하면 이대로 못하죠? 자동이 아닌 것처럼 수동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하면 파티션이 이대로 안 나눠지죠? 그래서 수동으로 해서 파티션 이대로 똑같이 잡으셔야 돼요. 수동으로 파티션 만드는 건 맨 끝에 겁니다. 사용자 레이아웃 만들기. 위에 3가지는 다 자동 파티션이죠? 맨 끝에 걸 선택해요. 그리고 넥스트. 사용자 레이아웃 만들기입니다. 그게 수동 파티션 설정이에요.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디스크 3개 다 쓸 겁니다. 자, 용도는 조금씩 다르죠. 자, 이제 게시판에 있는 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디스크는 파티션을 3개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루터 파티션과 USR 파티션만 잡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디스크 선택을 하시고요. 네, 루터 파티션 크기를 5기가만 잡으세요. 자, 새로 생성 버튼 누르신 다음에 먼저 수압 파티션부터 잡을게요. 파티션 잡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수압 파티션 잡으시고요. 크기를 2기가로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메모리 2배로 잡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메모리 1기가 쓰고 있죠. 그러면 2048 해줘요.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메모리가 2기가이지만 메모리 크기하고 똑같이 잡아도 돼요. 메모리가 작으면 수압 파티션 좀 크게 잡아주는 게 좋고요. 메모리가 크면 이 수압 파티션 크기는 메모리 크기 2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작게 잡아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메모리가 여러분보다 크니까 예, 메모리 2배로 안 잡고요. 그냥 2기가로 잡을게요. 여러분들은 2배로 잡으시고 2048로 다 잡으세요. 그리고 확인.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 USR 파티션을 잡겠습니다. 패키지는 대부분이 예, USR 파티션 안에 다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5점대 버전을 풀로 다 설치를 하면 전체 용량 크기가 한 8기가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이 USR 파티션에 다 설치가 되니까 USR을 크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USR 파티션 잡는데요. 루터를 먼저 잡을게요. 루터는 크기가 정해져 있죠. 그 루터 먼저 잡고 그 나머지를 USR 파티션에 다 잡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파티션은 꼭 이렇게 설정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은 좌우 다 통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적어둔 대로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루터 파티션 크기를 5기가로 잡으세요. 그냥 500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됐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모든 영역은 USR 파티션으로 잡으세요. 새로 생성해서 USR 있죠? 자, USR 선택하시고 나서 최대 가능한 용량으로 채우면서 체크하시면 돼요. 최대 가능한 용량으로 채우면 체크하시고 확인. 됐죠? 그럼 이제 3개 다 잡혔습니다. 근데 루터 파티션은 맨 앞에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파티션 관리가 쉽습니다. 루터 파티션에 뒤에 있으면 관리하기 안 좋아요. 다른 파티션은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루터 파티션이 맨 앞에 오도록 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설치할 때 부터 파티션을 잡아준다 그러면 그때는 부터 파티션이 맨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부터 파티션 잡을 필요 없습니다. 부터 파티션은 옛날에 리눅스가 대용량 하드를 지원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부팅하는 파일이 맨 앞쪽에 있으면 부팅이 안 됐었거든요. 맨 앞쪽에 없으면. 근데 요즘은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대용량 하드를 지원하니까요. 부터 파티션 안 잡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또 우리가 자동 설치를 하면 물론 부터 파티션이 생기지만 그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파티션이 잡힙니다. 볼륨 구성으로 파티션이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자동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동을 하고 있고 수동 파티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요. 이대로 잡으시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디스크는 계정을 위한 용도로 쓸 겁니다. 두 번째 파티션을 통째로 계정 용량으로 쓸 겁니다. 그러려면 새로 생성하시고요.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자, 두 번째 파티션은 최대 가능한 용량으로 채움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디스크입니다. 네, 두 번째 디스크를 최대 가능한 용량으로 채움을 체크하시고요. 마운트 지점을 홈으로 지정해줘요. 계정을 위한 용도니까. 그리고 파시스템 타입은 EXT3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EXT2 타입과 EXT3 타입 두 가지입니다. EXT3으로 하시면 돼요. EXT3이 EXT2보다 버전이 더 높은 거니까 더 안정적이에요. EXT3으로 하시고요. 크기는 최대 가능한 용량으로 채움. 이거 체크하셨죠? 확인. 근데 어떤가요? 제대로 안 됐죠? 제가 두 번째 디스크 선택하고 했는데 첫 번째 디스크에 잡혀버린 거예요. 잘못한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디스크의 확장 파티션 영역 선택하고요. 이거 확장 파티션 영역이죠. 그렇죠. 거기에 논리 파티션으로 잡혀져 버린 겁니다. 박스가 두 개 보이죠? 선이 두 개잖아요. 지워야 돼요. 자, 첫 번째 디스크 선택하시고 잘못된 사람은 삭제를 해요. 됐죠? 그리고 홈이 이렇게 SD3에 이렇게 잡혀버렸습니다. 첫 번째 디스크에.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디스크에 계정을 위한 용도로 설정했는데 잘못됐으니까 지워요. 밑에 보이죠? SD3번이 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으니까 SD3번 선택하고 삭제해요. 그리고 다시 남아있는 이 프리 영역을 원래대로 USR 파티션으로 잡으세요. 새로 생성하시고 마운트 지점을 USR.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디스크가 여러 개 있을 때 다른 디스크에 잡혀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방금 봤던 것처럼 홈이 첫 번째 디스크에 잡혀버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하려면 쓰지 않는 디스크일 경우는 체크 없애줘야 돼요. 제가 지금 USR 파티션을 SDA에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하면 SDB나 SDC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래서 SDB나 SDC는 체크를 풀고요. SDA만 체크가 된 채로 USR을 선택하시고 크기는 이제 나머지 모든 용량 최대 가능한 용량으로 채움 이거 선택하면 된다 그랬죠. 이거 선택하면 거기 적혀있는 100메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안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끝에 거 최대 가능한 용량으로 채우고 체크하셨죠? 밑에 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암호화 같은 건 체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잊어버리면 또 곤란하겠죠? 밑에 건 체크하지 마시고요. 확인. 됐죠? 이제 첫 번째 디스크는 다시 원래대로 제대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디스크 선택하시고요. 새로 생성. 근데 여기서 마우스로 선택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아까 첫 번째 디스크에 계정 파티션이 잡혀버렸죠. 그래서 계정 파티션 선택할 때는 SDA하고 SDC는 체크를 풀어주고요. SDB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홈을 선택해요. 타입은 EXT3. 물론 6점대를 쓴다 그러면 EXT4로 하는 게 좋겠죠. 근데 5점대에서는 EXT3까지 밖에 지원하지 못하니까 EXT3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용량은 적지 마시고요. 최대 가능한 용량으로 채움. 이게 편리하죠?
그리고 확인.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분의 디스크 용도로 제가 쓰려고 따로 하나 추가했었는데, 임시 데이터 파일 같은 거 있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파일이라든지 그런 큰 파일이나 아니면 나중에 SDA가 디스크 꽉 차갖고 더 이상 작업이 안 될 때 그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겠죠. 물론 크기는 1기가밖에 안 되긴 하지만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 크기가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임의로 잡았는데요. 이것도 마운트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데이터 디렉터리 마운트 되게 할 겁니다. 루트 밑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새로 생성 클릭하시고요. 이제 SDA와 SDB를 체크 풀고 SDC를 데이터 디렉터리 마운트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마운트 지점 클릭해봐요. 마운트 지점은 주로 자주 쓰는 파시스템일 때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자주 쓰는 파시스템이에요. 근데 데이터는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는 우리가 리눅스를 디폴트로 설치했을 때는 그런 디렉터리가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디렉터리 없어요. 알겠죠? 홈이나 팀피나 바 이런 것들은 다 리눅스 설치하면 자동으로 생기는 디렉터리 맞죠? 근데 데이터 디렉터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 나와 있는 거고요. 안 나와 있으면 직접 적어주면 돼요. 슬래시 데이터. 루터 디렉터리도 적으셔야 돼요. 루터 밑에 데이터라고 꼭 적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확인.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게 잡혔네요.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지우고 전체 크기로 해요. 삭제하시고 다시 세 번째 디스크 선택하시고요. 새로 생성. 루터 밑에 데이터라고 적으셨죠? 타입은 ext3 그리고 SDA하고 SDB 체크 풀고요. 이것도 전체 용량으로 잡으세요. 최대 가능한 용량으로 처음에 체크하시고 확인. 아까 제가 이걸 체크 안 하고 하니까 100MB밖에 안 잡혔죠? 이거 100으로 돼 있어서 체크하시면 전체 크기가 할당되어집니다. 확인. 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버튼 누르세요. 확인해보고 갈까요? 자,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SDA는 SDA1이 루터 파티션으로 잡혀있죠. 그리고 SDA2는 수압 파티션으로 잡혀있고요. SDA3은 USR 파티션으로 전체 크기가 다 잡혀있습니다. 파티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근데 가급적 루트는 맨 앞에 가도록 해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루트가 맨 앞에 안 가면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선택하고 나서 편집으로 들어가면요. 첫 번째 파티션으로 한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그 선택된 파티션이 첫 번째로 옮겨집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첫 번째 파티션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루트가 맨 앞에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안 해도 설치는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관리하기 안 좋다는 겁니다. 루트가 항상 맨 앞에 가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다 됐죠? 네, 다 됐으면 넥스트. 그룹 드로드 설치 당연히 해야 되죠. 다음 버튼 누르세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넥스트. 그리고 랜카드가 이제 두 개죠. 자, 랜카드 IP는 여기 있는 대로 잡아줘요. 둘 다 사설 IP입니다. 우리가 실제 IP는 마음대로 할당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사설 IP는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간의 네트워크도 돼야 되고 하니까요. IP 대역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랜카드가 브릿지 타입이고, 첫 번째 랜카드는 인터넷을 쓰기 위한 장치로 쓸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쓰는 장치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첫 번째 랜카드는 게이트웨이 주소는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을 쓰기 위한 장치가 아니니까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랜카드 선택하시고 편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IP는 서버인데 IP가 동적으로 잡히면 곤란하겠죠. 서버 IP는 고정 IP를 쓰도록 해야 돼요. 고정 IP 쓰려면 수동 설정 체크하시고요. IP 어드레스는 172 20에 172 16부터 31번까지는 사설 IP입니다. 172 16부터 31번까지가 사설 IP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172 25로 시작하는 건
사설 IP를 할당하겠다라는 거죠. 참고로 B클래스 IP 중에서는 1716부터 31번까지만 사설 IP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설 IP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7에 20으로 하는 건 저기 이중 하나 임의로 선택한 겁니다. 알겠죠? 현재 MS 윈도우 IP는 17이 16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17이 16으로 주면 여기 있는 윈도우 컴퓨터하고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충돌 나지 않게 20으로 제가 그냥 적어준 거예요. 물론 17이 17로 해도 되겠죠. 근데 기억하기 쉽게 그냥 2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숫자는 강의실 IP를 적어줘요. 여기 6강의실입니다. 그래서 6으로 기억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끝자리까지 같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이 발생합니다. 사설 IP도 충돌이 발생해요. 물리적으로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는. 그래서 충돌이 발생 안 하도록 MS 윈도우 IP 끝자리를 다 적어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윈도우 IP는 다 다르겠죠. 같은 충돌해서 인터넷 안 될 거니까. 윈도우 IP는 다 다르니까 윈도우 IP 적으로 했는데, 윈도우 IP가 그렇습니다. 저기 맨 오른쪽 끝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되어져요. 빈 자리도 카운트해요.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도 카운트하시고 IP를 그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예, 그걸 다 맞춰줘야 돼요. 그걸 안 맞추면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충돌 발생하지 않도록 IP를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다 잡아줘요. 저기 끝에서부터 1번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적으세요. 예, 저는 100번으로 할게요. 예, 17이 20에 6에 100번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했는 IP를 하시고요. 그리고 넷매스크는 이거 B클래스 IP죠. B클래스 IP라서 255, 255, 0.0를 해줘요. B클래스의 디폴트 네트워크 매스크 값은 255, 255, 0.0죠.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IP 버전 6는 안 써도 돼요. 체크 풀어요. IP 버전 4만 쓰겠습니다. IP 버전 6 지원 활성화 체크 풀고요. 확인. 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랜카드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거 설정해야지 인터넷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랜카드를 편집으로 들어가서 수동 설정에 체크하고요. 두 번째 랜카드는 IP 어드레스를 다 똑같이 해도 충돌이 발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충돌이 발생 안 하니까요. 다 똑같이 맞출게요. 지난번처럼 1918, 10에 3번으로 해요. 그리고 넷매스크는 255, 255, 255, 0. C클래스니까. 그리고 IP 버전 6의 지원 활성화는 체크 풀어요. 풀고 확인. 됐습니까? 그리고 부팅식 활성화는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체크 안 하면 푸팅에도 랜카드가 자동으로 활성화가 안 되니까요. 인터넷이 안 되겠죠. 그럼 랜카드 또 잡아줘야 됩니다. 활성화되게. 그래서 부팅할 때 랜카드 바로 쓸 수 있도록 둘 다 부팅식 활성화에 체크를 꼭 해줘요. 그리고 호스트 네임은 제가 적어주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센터 S로 해요. 자, 이것도 통일하겠습니다. 로컬로스 로컬 도메인 당연히 안 좋죠. 이름이 넘기니까. 그래서 디폴트로 하지 마시고요. 이걸 지우고 센터 S로 하도록 해요. 소문자래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대소문자 섞어서 쓰는 사람이 있는데 불편하니까 소문자로 적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거기 적혀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로 적으세요. 여기 게이트웨이 주소 적혀있죠. DNS 주소도 이대로 해요. 1918, 10에 2번, DNS가 168, 126, 63.1. 또 한 개는 63.2. 게이트웨이를 엉터리로 잡아주면 인터넷이 당연히 안 되겠죠. 정확하게 잡아줘요. 2번입니다. 그리고 DNS는 168, 126, 63.1, 168, 126, 63.2번이죠. 근데 이 IP 어드레스를 집에서 잡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에서 IP 잡을 때도 완전히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래도 인터넷 쓰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물론 달라도 될 텐데요. 근데 똑같이 하는 게 기억하기도 더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가상머신 구성하고 리눅스 설치할 때 그때 IP도 똑같이 주면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무조건 똑같이 한다고 다 인터넷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에디터로 들어가봐요. VMware 메뉴에서 에디터로 들어가면 거기 안에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 메뉴가 있죠.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에서 VMware 8번이 있죠. 자, 이게 우리가 현재 구성하고 있는 두 번째 랜카드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스위치예요. VMware 제로라는 스위치, VMware 1번이라는 스위치, VMware 8번 스위치, 스위치 3개죠. 그러니까 리눅스의 첫 번째 랜카드는 VMware 제로 스위치에 물려 있고요. ETH1번은 VMware 8번 스위치에 물리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VMware 8번 스위치에 물리게 되니까 ETH1번 같은 경우는 VMware 8번 스위치에 있는 그 오른쪽에 주소 보이죠? 그 주소 대역하고 맞아야 돼요. 그게 안 맞으면 두 번째 랜카드가 네트워크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숫자가 랜덤한 숫자가 되거든요. VMware 프로그램 설치할 때마다 거기 뒤에 있는 서브넷 어드레스가 랜덤하게 잡히는데 거기하고 리눅스 랜카드 IP를 맞춰줘야 돼요. 알겠죠? 근데 리눅스 랜카드 IP를 VMware 8번이라는 그 스위치에 적혀있는 그 주소로 맞춰도 되지만 반대로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리눅스 IP를 먼저 설정하고 나서 VMware 8번에 있는 저 주소를 리눅스 IP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눅스 IP를 제가 1918-10-3번으로 맞췄으면 이걸 똑같이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1918-10.0으로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서브넷 IP 보이죠? VMware 8번 선택하시고 서브넷 IP 자리에서 IP 맞춰주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VMware 프로그램 설치할 때마다 이 스위치 오른쪽에 있는 주소가 랜덤하게 잡히는데 그 주소가 기억하기 어려운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VMware 8번에 있는 주소가 1918 175.0번 그런 식으로 잡힌다 그러면 기억하기 안 좋죠.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1918 10의 0번으로 잡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인터넷 쓰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 돼 있죠? 다 돼 있으니까 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돼 있었으니까. 근데 안 맞으면 맞춰주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넥스트 다음 버튼 누르세요. 시간 아시아솔 맞죠? 넥스트. 그리고 루트 한번은 이제 마음대로 해요. 루트 한번 잊어버렸을 때 복구할 수 있죠?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지난번에는 루트 암호를 복구를 처음에 못했을 테니까 제가 암호 다 통일했지만요. 이제는 암호를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요. 대신에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구를 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암호 복구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암호는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6글자 이상으로. 6글자도 안 되면 다음 버튼이 안 눌려지죠? 꼭 6글자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넥스트. 예, 패키지는 이번 달에 주로 서버를 많이 볼 텐데요. 그럼 서버를 다 체크하셔야 돼요. 데스크탑 둘 다 체크하시고요. 서버와 서버 GUI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설치하지 마시고 오른쪽 여기 맨 밑에 보면 오른쪽에 지금 사용자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위에 카테고리는 4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컬러 스트링, 저장 컬러 스트링 2개 빼고요. 위에 카테고리 4개 체크하시고 지금 사용자 설정을 체크를 해요. 그리고 넥스트. 자, 이러면 패키지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상화는 체크 안 하셔도 되는데 체크해도 상관없고요. 하이퍼V가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네요. 그대로 놔둘게요. 두 번째, 개발. 자, 개발은 중요합니다. 자바 개발용 도구를 체크를 해요. 요즘 자바 되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자바 개발용 도구 체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개발용 도구와 개발용 라이브러리예요. 이건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설치하는 이유는 이건 나중에 따로 설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어려워요. 많은 패키지로 돼 있어갖고. 알겠죠? 설치 안 하고 넘어가도 물론 설치 끝나고 나서 패키지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패키지는 설치하는 것도 좀 복잡하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설치할 때 미리 설치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바 개발용 도구, 그리고 개발용 도구, 개발용 라이브러리 이 세 개는 필요한데요. 특히 개발용 도구와 개발용 라이브러리 두 가지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이걸 체크 안 하면 나중에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든지 아파치 서버 또는 보안에 관련된 패키지를 제대로 설치를 못합니다. 개발용 도구와 개발용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소스 패키지를 설치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스 패키지는 대부분 시로 개발되거든요. 그 시로 개발된 소스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패키지입니다. 꼭 설치해야 돼요. 나중에 따로 설치하기는 쉽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미리 설치하는 게 좋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되게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근데 개발용 도구하고 개발용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되게 큰 패키지로 되어 있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리 설치하는 게 좋을 겁니다. 나머지는 체크를 할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자로서 작업한다 그러면 이런 거 체크하는 게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개발자로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이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개발 도구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제가 체크했는 것 이외에는 체크했는 것만 확인을 잘 하시고요. 나머지는 체크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반 시스템. 자, 물론 잘 모르면 그냥 풀로 다 설치해도 되죠. 집에서는 그렇게 해요. 집에서는 풀로 다 설치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패키지 풀로 다 설치를 안 하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설치를 해요. 그게 보안상으로도 더 안전하고 또 디스크 용량도 절약할 수 있고 설치하는 데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패키지는 가급적 설치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필요 없는데 일부러 다 설치할 그런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번거롭지만 이걸 풀로 다 설치 안 하는 건 실무에서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풀로 다 설치 안 하고 필요한 것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필요한 것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바 체크해요. 기반 시스템은 자바 체크하시고, 그리고 X 윈도우 시스템은 설치를 꼭 하는 게 좋겠죠. 이거 설치 안 하면 그래픽 툴을 하나도 못 쓰게 돼요. 근데 실무에서는 X 윈도우를 아예 설치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커맨드 환경에서 다 관리한다라는 거죠. 대부분 리눅스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 서버 같으면.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시스템을 그렇게 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커맨드 작업을 또 잘 못할 때도 있고 하니까 엑스윈도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인터넷도 해야 되니까 웹 브라우저로 인터넷 쓰려면 엑스윈도우가 필요하죠. 엑스윈도우를 체크하시고요. 관리 도구, 그리고 기본 레거시 소프트웨어 지원. 이 레거시라고 하는 건 좀 오래된 버전, 전통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텔넷 잘 안 쓰거든요. 텔넷은 보안상 취약하니까 잘 안 쓰는데 텔넷이나 알로긴 이런 것들은 옛날에 많이 쓰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그런 패키지를 지원하려면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시스템 도구도 체크하시고요. 그런데 전화연결 네트워킹 지원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전화연결 네트워킹 지원은 옛날에 하이텔이나 나우누리 그런 거 써본 사람 있습니까? PC통신. 그때는 모뎀으로 네트워크를 했었죠. 모뎀 연결해서 전화선 꽂아서 쓸 때 필요한 겁니다. 요즘 그렇게 안 하죠. 랜카드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연결 네트워킹 지원은 전혀 필요 없으니까 체크하지 말아요. 예, 두 개 빼고 다 하면 되겠습니다. 오픈 페이버릭스라고 되어 있는 것과 전화연결 네트워킹 지원 빼고 나머지 다 체크해요. 이 오픈 페이버릭스 같은 경우는 밑에 나오죠? 클러스팅에 사용되는 구성 요소라서 우리가 클러스팅은 설치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아까. 그렇죠? 그래서 클러스터 구성 요소는 필요 없으니까요. 체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끝에 거는 모뎀으로 네트워크 쓸 때 필요한 거라서 옛날에 모뎀 연결했었을 때 모뎀 속도가 19200bps, 2800800bps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네트워크 쓸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거는 전혀 필요 없죠. 두 개 빼고 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환경은 둘 다 체크해줘요. 그놈과 KD. 그러면 그놈으로도 작업할 수 있고 KD로도 작업할 수 있죠. 물론 한 개만 해도 되긴 한데요.
둘 다 설치해요. 그리고 서버는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서버는 다 체크를 하는데 몇 개 뺄게요.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둘 다 체크 풀어요. 이걸 체크 푸는 건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소스 패키지로 설치하겠습니다. 소스 패키지 설치하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DB는 중요한데 설치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하기 위해서 제가 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뉴스 서버는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뉴스 서버는 써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저넷 뉴스 그룹 있죠. 이거 아주 오래 전에 쓰던 게시판 형태의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근데 요즘 안 쓰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뉴스 서버는 빼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미리 다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설치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죠. FTP 서버 설치하고 FTP 구성하는 것보다 미리 설치하는 게 좋겠죠. 대신에 서버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알아둬야 되겠죠. 그건 제가 설명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미리 다 설치하고요. DB만 2개 빼요. 데이터베이스 2개 빼고요. 나머지 다 체크를 하면 돼요. 뉴스도 빼고 2개 빼고 다 체크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어 지원은 한국어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 지원 체크되어 있죠? 영어는 자동 설치해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은 전부 다 체크해요. 다 체크하고 나서 몇 개 뺄게요. 제작과 출판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픽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픽은 포토샵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그래픽 편집 작업할 일이 없겠죠, 여기서. 집에서는 설치하더라도 여기서는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요. 그리고 사무 생산성 같은 경우는 오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래픽과 사무 생산성, 제작과 출판은 여기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 3개 빼고 나머지는 다 설치를 해도 돼요. 됐습니까? 그래픽, 사무 생산성, 그리고 제작과 출판은 별 의미가 없어서 뺐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스토리지 있죠? 자, 이것은 체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클러스터링 마찬가지. 자, 2개 빼고 맨 끝에 그 클러스터 스토리지와 클러스터링 그 2개는 체크하지 마시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가지 체크를 했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카테고리 선택해봐요. 응용 프로그램 선택한 다음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왼쪽 카테고리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에서 편집기를 선택해봐요. 자, 편집기를 선택하면 여기 보면 9개 중에서 4개만 선택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거 체크한다고 여기에 관련된 패키지가 다 설치되는 건 아닙니다. 디폴트로 몇 개만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를 해야 될 게 있다라면 옵션 패키지로 들어가서 추가하시면 돼요. 옵션 패키지로 들어가요. 옵션 패키지 선택해서 설치하면 편리할 걸 제가 몇 개 더 설치하겠습니다. 편집기는 중요한 패키지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편집 작업할 때 늘 쓰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몇 개를 다시 더 선택하겠습니다. N 에디터 패키지 있죠? 네, 이것도 설치를 해서 나중에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N 에디터 패키지는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폴트는 선택 안 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빔 편집기 있죠? 빔이 설치가 물론 되는데요. 이거 체크 안 해도. 그런데 X윈도 안에서 사용되는 빔 편집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더 보기 좋고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윈도 시스템에 사용되는 VA 편집기의 빔을 설치를 합시다. 맨 끝에서 두 번째예요. 됐죠? 빔 X11 7.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X윈도 환경에서 쓰는 빔 편집기입니다. X윈도로 늘 작업을 많이 하니까 설치하는 게 좋겠죠? 됐나요? 체크했죠? 자, 됐어. 예, 나중에 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유미나 RPM으로. 개발 도구 같은 건 설치하기 다소 어렵다 그랬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설치가 되죠. 덩치가 되게 작으니까. 됐죠? 그럼 닫기 하시고요. 자, 다음 버튼 누르세요. 이제 끝입니다.
실제로 설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10분 안팎이죠. 제가 여러가지 설명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빨리 하면 금방 되는 것들입니다. 예,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DVD가 한 장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DVD가 두 장 다 필요하면 이 메뉴가 뜨기 전에 DVD가 두 장 필요하다고 뜨거든요. 1번, 2번 필요하다고 뜨는데 그 메시지가 안 떴으니까 저는 한 장이면 끝납니다. 설치하는 도중에 교체하고 하는 작업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DVD 교체 같은 건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피스가 2번 DVD 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피스를 선택 안 했죠. 사무 생산성 패키지 선택 안 했잖아요. 사무 생산성 패키지 안에 오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선택 안 하면 2번 DVD는 대체로 필요 없습니다. 예, 다 끝날 때까지 한 10분 정도, 10분 안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다렸다가 끝나면 다른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끝나면 이미지 한 개를 복제를 하셔야 돼요. 복제하고 나서 랜카드 IP 그리고 호스트 네임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설치 다 끝나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설치도 아직 덜 됐는데 복제하는 거 불가능하니까요. 나머지는 설치 다 되고 나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할게요. 예, 이제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패키지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DVD는 한 장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과정은 없었고요. 예, 한 10분 정도 기다려서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 재부팅 하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데 재부팅 클릭하면 되죠. 그리고 재부팅 되고 나서 다시 몇 가지 작업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금방 끝나는 거죠. 그리고 패키지 설치를 다 끝냈는데 간혹 재부팅 버튼 눌렀을 때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예, 다시 설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시 설치하는데 가상 머신을 새로 구성할 필요 없고요. 부팅 순서만 바이오스에서 시드롬으로 바꿔서 부팅하면 돼요. 부팅 순서를 시드롬으로 바꿔서 부팅한 다음에 다시 설치하셔야 돼요. 근데 패키지 설치 다 끝나서 부팅 안 될 때 제가 다시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복구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 복구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푸트로드를 설치를 해줄 수 있다면 복구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못하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것까지는 뭐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대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간혹 패키지 설치 다 끝났는데 재부팅 버튼 눌렀을 때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요. 여기서는 그런 경우까지는 제가 복구하는 걸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복구할 수는 있습니다. 부트로드를 새로 설치하면 복구할 수는 있어요. 예, 이제 리부팅 됐고요. 자, 이제 여기서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앞으로 버튼 누르고요. 예, 방화벽은 보안상 꼭 쓰는 게 좋겠죠. 예, 방화벽은 최소한의 보안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킹을 쉽게 당하지 않도록 당연히 활성화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신뢰하는 서비스는 FTP하고 SSH 빼고 다 체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역시 이야기했는 거죠. 그렇죠. FTP하고 SSH는 원격 접속이 되고요. 나머지는 원격 접속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앞으로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SELinks는 쓰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느 정도 이해할 때까지 안 쓰는 게 좋아요. 이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성해놓은 서버 같은 것들이 제대로 동작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FTP 서버 구성을 했으면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SELinux 때문에 설정을 제대로 다 했는데도 자기 계정으로 파일 업로드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SE 리눅스 설정을 또 따로 확인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런 이유로 안 쓰는 게 좋다는 겁니다. 배울 때까지는. 그럼 뒤에 가서 하게 되는데요. 할 때까지는 쓰지 않는 걸로 비활성화 시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쓰지 말고요. 설치할 때는 비활성화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SE 리눅스 설정을 변경했을 때 재부팅 할 건지 물어보는데 재부팅 해야 돼요. 당연하게. 예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K덤퍼는 쓰지 않는 걸로 합니다. 이거 체크하면 메모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는 거죠. 체크하지 말고요. 체크를 하지 말고 앞으로. 그리고 날짜 및 시간은 직접 맞추는 것보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네트워크 시간 프로토콜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일일이 우리가 직접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시간 프로토콜 활성화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여기 있는 NTP 서버 시간으로 동기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시간은 주기적으로 동기화 되어집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정확하겠죠, 대체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접속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설치하는 중에는 계정 만들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필요할 때 만들면 되니까요. 앞으로. 계정 만들 것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만들지 말고 그냥 진행하면 돼요. 사운드 카드는 검색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피커가 있고 사운드 카드가 있으면 소리 들어보면 되겠죠. 여기는 스피커가 없으니까요. 그냥 앞으로 할게요. 추가 CD 없다 그랬죠. 완료. 네, 끝났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다 끝났으면 설정 작업 몇 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것은 여기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설치 후 작업. 네,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다 했던 것들이라서 이거 다 배운 거죠.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금방 할 수 있겠죠. 이 5가지를 꼭 해주고 쓰는 게 좋아요. 물론 프롬프트 모양 같은 건 이대로 안 하고 다른 걸로 바꿔도 되겠지만 그래도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하는지. 그래야지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꾸더라도 처음에는 이 설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치 다 끝난 사람 빨리 계속 진행해요. 그 다음 과정은. 제가 이야기를 아까 어떻게 하는지 했고요. 또 그 다음 과정도 이야기할 테니까 덜어 두셨다가 이거 게시판 보고 하면 쉬울 겁니다. 텍스트 파일 있죠? 텍스트 파일 보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저는 이제 설치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을 해야 되죠. 그렇죠? 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편리하게 쓰기 위한 환경 설정 작업입니다. 마저 할게요. 예, 첫 번째, VA 편집기를 편리하게 쓰기 위한 편집기 환경 설정 파일을 스케일 밑에다가 만들라고 되어 있죠. 예, 스케일 밑에 만드는 건 모든 계정한테 다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여기 만들면 계정 만들 때 바로 복사가 되고 적용되어지죠. 여기서 .bmrc 히든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점이니까 히든 파일이죠.
자, 여기서 자주 쓰는 편집기 옵션, 설정 옵션이죠. set new, 그 다음 set title, set VB, GS는 4. 근데 set BG 다크는 선택사항입니다. 디폴트는 라이트인데요. 저처럼 배경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라이트가 낫고요. 배경 색깔이 까만색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다크로 해야지 글자가 잘 보입니다. 근데 저는 배경색 흰색이죠. 흰색이라면 라이트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글자가 잘 보입니다. 배경 색깔이 까만색일 때는 다크, 흰색일 때는 라이터. 그러니까 밝은색일 때는 라이트로 하는 게 좋고요. 어두운 색일 때는 다크로 하는 게 좋습니다. 비지니까 백그라운드거든요. 이 백그라운드 색깔. 저는 백그라운드가 지금 흰색이죠. 흰색이라서 라이트로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고요. 계정한테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게 잘못되면 계정 만들 때마다 그 계정 파일 안에 좀 비말씨가 다 잘못돼 버립니다. 그럼 두 번째, 프론트 모양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그 설정을 여기 점배시알시 안에 넣어주라는 겁니다. 점배시알시 열어서 대음자치 누르면 맨 아래쪽에 가죠. 여기서 송자 O 누른 다음, 네, 이걸 넣어주면 되죠. 요 두 줄. 그냥 보고 그대로 하면 돼요. B에서 1 equal 역슬래시 H. 역슬래시 H는 우리가 여태까지 쓰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역슬래시 H가 호스트 네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장비를 여러 대 가지고 하니까요. 자기가 첫 번째 장비에서 작업하는지 두 번째 장비에서 작업하는지 알 수 있도록 적어주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제가 바로 계정 만들고 확인해 볼게요. 계정 3명 정도 필요합니다. 처음에 먼저 한 명을 먼저 만들고 나서 제대로 되면 그때 다른 계정 만드는 게 좋겠죠. SU-user1 확인해 보고 할게요. 다른 계정은 어때요? 제대로 됐죠? 됐습니까? 호스트 네임이 왼쪽에 보이고 계정 절대근으로 보이니까 작업하기 편하죠? 그리고 편집기 열어볼게요. VR. 자, 편집기 문제 없죠? 라인 넘버 바로 보이는 건 좀 비말씨가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끝내고 나갈게요. 이제 확인했으니까 나머지 계속 다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한 명 먼저 만들고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때 다른 계정 만드는 게 좋겠죠. 문제가 있으면 계정 치우고 설정 다시 하고 나서 다시 만들도록 하는 게 좋겠죠. 저는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계정 만들게요. 유저 2, 유저 3. 그리고 아무까지 설정하도록 해야 되죠. 네, 아무 만들 때 경고 떠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경고 뜨면 아무를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해킹 당하지 않도록.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계속 올려두고 하는 게 아니라서 연습하는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간단하게 하더라도. 그 다음 네 번째는 루터도 편집기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루터에 가서 이 PC에 스케일에.pim-rc를 카피해두면 되죠. 그리고 루터가 .bashrc 안에 역시 프롬프트 모양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몇 가지 설정 넣을게요. 먼저 빔이 VI보다 더 좋죠. 그래서 VI만 실행해도 빔이 실행될 수 있게 알려서 걸어주고요. 일반 계정은 빔이 알려서 걸려 있습니다. 근데 루터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빔으로 알려서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끝에 역시 PS1월 /H U PWD 루터는 샵이죠. 달러가 아니고 루터라서 샵을 하고요. 환경 변수로 잡아주는 건 익스포트 PS1. 다 됐습니다. 이제 새로 로그인하면 적용되어지는데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라서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적용하는 건 소스라고 했죠. 어때요? 바로 적용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저는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이며 툴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스냅샷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낙이 잘못됐을 때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으니까. 네, 첫 번째 머신만 제대로 구성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머신과 세 번째 머신은 이 첫 번째 머신 끝나고 완전히 제대로 다 됐을 때 그때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면 툴까지 설치하고 복제하는 게 좋겠죠. 그럼 두 번째 머신은 보이면 툴 설치 안 해도 되니까 복제하면 보이면 툴 설치된 것까지 복제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있는 게 첫 번째 머신은 제가 환경 설정까지는 다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보이면 툴 설치는 시간이 될 때 천천히 해도 되고요. 패키지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키지 업데이트도 시간이 될 때 천천히 해도 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패키지 업데이트를 걸어두고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시간이 다 끝나가니까. 내일 와서 수업할 때 패키지 업데이트 해도 되고요. 시간이 될 때 하면 돼요. 그건. 알겠죠? 근데 저는 지금 바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풀로 업데이트 하는 건 유무 업데이트입니다. 그럼 모든 패키지 다 업데이트 해준다고 했죠? 인터넷은 돼야 되고요. 인터넷은 잘 됩니다. 그러면 저는 패키지를 다 업데이트 걸어놓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유 업데이트. 그리고 엑스윈도 안에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엑스윈도 안에 패키지 박스가 있죠? 과연 몇 개입니까? 우리가 유 업데이트 리스트를 검색해 봤을 때 100개 넘었었죠. 161개입니다. 저는. 그래서 Y 생각보다 다운로드 속도는 좀 빠르네요. 근데 설치할 때 시간이 더 걸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것보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끝났으면 리부팅 해야 된다는 거죠. MS 윈도우도 그렇잖아요. MS 윈도우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합니까? 윈도우 업데이트부터 하죠. 그렇게 해주는 게 보안성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DVD 안에 있는 패키지가 시간이 좀 된 거라서 그 사이에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유미 좋은 점이죠. 그렇죠? 유미 알아서 다 업데이트 해주니까. 네, 다 끝나면 리프팅을 꼭 해야 됩니다. 쓰려면. 이렇게 많은 패키지를 업데이트 할 때는 바로 써서는 안 되고요. 리프팅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클론 머신은 금방 끝나거든요. 메인 서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클론 머신은 10분도 안 돼서 복제 다 끝을 낼 수 있습니다. 5분 안에 끝날 겁니다. 빨리 끝난다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만 제대로 설치한다면 두 번째나 세 번째는 금방 끝나니까 쉽게 쓸 수 있습니다.